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장애 등급제가 7월부터 폐지돼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이 31년 만에 바뀝니다. 1에서 6등급으로 구분되던 장애 등급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되는데요. 그 밖에 달라지는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두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2019년 7월 1일 장애 등급제가 단계적 폐지되면서 31년 만에 장애인 복지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기존 1에서 6급으로 나누어져 있던 장애 등급이 사라지고 이를 기준으로 제공되던 서비스도 욕구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6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 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발표하고 7월 1일부터 반영되는 변화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변화에 대해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 체계가 구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화되며 장애 등급이 폐지되더라도 1에서 3급 중증 장애인에게 인정돼 오던 우대 혜택은 유지되고 건강보험료 경감 등은 확대 적용됩니다. 종전 장애 등급이 중증과 경증으로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요 서비스는 욕구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합니다. 7월 1일부터 활동지원급여,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 등 4개 서비스에 우선 적용되고 이동지원 분야와 소득 및 고용 지원 분야는 종합조사를 추가로 개발해 각각 2020년과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복지부의 관련 계획 발표에 맞춰 문재인 대통령은 SNS를 통해 그간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했던 사회에 대해 언급하며 맞춤형 서비스를 받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앞서 장애 등급제 폐지에 대한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대해 반기는 목소리도 있지만 장애인 당사자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등급제 폐지에 따른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 새로 도입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는 장애 유형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최지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8월 21일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등은 광화문 역사에 천막을 치고 1842일간 장애 등급제와 부양의무 기준 폐지를 외쳤습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 박능우 장관이 농성장을 직접 찾아 장애 등급제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마침내 장애 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 첫날인 지난 1일, 장애계는 환영 대신 서울지방조달청 앞에서 또다시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보다 19% 늘려 편성한 장애인 정책 예산 5,200억 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대상 증가에 따른 자연 증가분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들은 예산 반영 없는 장애 등급제 폐지는 가짜라며 장애 등급제 진짜 폐지를 향한 투쟁 선포 집회를 열고 서울역까지 행진했습니다. 한편 시각장애인 권리보장연대도 장애 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적용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두고 장애 유형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며 지난달 28일 종로 장애인 복지관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활동지원 서비스가 도입될 때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랬더니 안 모여서 겪는 제한성은 평가하지 않고 신체 움직임 중심으로만 평가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만든 그런 서비스를 도입해서 정정당당하게 우리 서비스 보장받는 세상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청와대가 보이는 종로장애인 복지관 옥상에서 점거농성을 진행하는 한편 삭발 투쟁으로 의지를 나타내며 정부가 장애 특성을 반영한 대안을 내놓을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최지입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시랜드 청소년 수련회 집 화재 사고가 일어난 지 20주기를 맞았습니다. 또한 얼마 전 있었던 강원도에 대형 산불 화재가 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대형 재난이 일어난 경우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히 장애인들은 위험에 더욱 취약한데요. 20년 전과 지금 우리 사회의 재난 안전 대응에 대한 현주소를 최지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999년 6월 30일 경기도 화성시 C랜드 청소년 수련회 집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에 유치원생을 포함한 2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허술한 수련활동 감시감독, 전무한 안전시설, 뒤늦은 진화 등이 인재사고를 낳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교사들의 책임만기로 대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습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재난대응 사례집을 살펴보면 모든 재난 상황에서 공통 적용할 수 있는 첫 번째 원칙으로 대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4일에는 강원도 고성을 비롯한 일대 산불로 국가 재난사태가 선포됐지만 일부는 대피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국가 재난사태를 알려야 할 지상파 방송에서 수화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알았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이동하기 어려운 지체장애인과 노인, 어린이 등의 대피 또한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 지어져가지고 편의증진법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거나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장애인들이 현재의 이런 모든 건축물에 장애인을 대비한 접근성이 안 돼 있다고 보면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물리적인 환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데 대한 교육과 대비밖에는 사실 없다. 헌법을 비롯해 방송법, 자연재해 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민방위 기본법 등은 안전할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보 접근에서 이동까지 소중한 생명의 대피를 가로막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복제TV 뉴스 최지입니다.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함께 즐기는 투게더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실력을 겨루는 대회가 아니라 다 함께 즐기는 운동회로 화합의 장이 됐습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2019년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투게더 페스티벌에 참가하게 되어 너무 행복합니다. 하늘 위로 큰 공이 튀어오르는가 하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더 빨리 큰 공을 전달하기 위해 몸을 재빨리 움직입니다. 연령과 성별, 장애 구분 없이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가 지난달 26일 KBS 아레나 체육관에서 투게더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 총 500여 명이 참가해 투게더 페스티벌의 시작을 함께 했습니다. 투게더 페스티벌은 평소 스페셜 올림픽 대회에 참가할 기회가 적은 발달 장애인에게 스포츠 참여 시작의 첫 걸음이 될 것이며 비장애인 참가자에게는 장애에 대한 편견과 이해 그리고 포용으로 바뀌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날 페스티벌에서는 평소 스페셜 올림픽 대회에 참가할 기회가 적은 발달 장애인들을 위해 기차 릴레이와 줄다리기 등 다채로운 스포츠 프로그램이 마련돼 참가자들과 관중 모두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어떤 종목을 운동을 하면 모두가 참여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투게더 페스티벌 지금 프로그램은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구성이 돼 있어서 되게 더 좋은 것 같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손자희입니다.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으로서 장애인들이 IT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돕는 기업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꾸준한 맞춤형 직무 개발 등 타 기업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백미란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문턱 없이 출근길에 오르는 이태인 씨는 IT 분야를 공부하고 관심이 많아 7년 전 IT 전문가가 되기 위한 꿈을 안고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오픈엔진은 첫 직장인데요. 저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생각하는 게 다른 사업장 같은 경우는 보통 그 단순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IT 직무를 함으로써 좀 더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고 이제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어서 그것이 가장 만족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인 씨가 일하고 있는 이곳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공급하는 ICT 전문 기업입니다. STS가 출자한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 오픈엔즈로 장애인에게 맞는 직무를 개발해 250명의 임직원 중 220명이 장애인 근로자로 그중 100명이 중증 장애인입니다. 오픈엔진은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장애인과의 일자리를 나눠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2010년에 SDS가 100% 출자해서 만든 자유사용 장애인 표준 사업장입니다. 제 오픈엔진은 모의사연 SDS의 특성에 맞게 IT 서비스 쪽에 그 직무를 많이 개발하고 있고 그 인력들이 약 한 70% 정도가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IT 정보기술, 물류사업 지원, 총무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데 근로자 중 70%가 IT 분야에서 각종 소프트웨어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기능 검증과 고객 불편 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해 IT 분야 전문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IT 직무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직무를 더 열심히 해서 더 전문성을 높이고 싶은 게 제 1차적인 목표고요. 더 나아가서 저희 그 회사 비전에 맞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또 제 꿈을 이루면서 사람들한테 사람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오픈엔진은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 선정과 함께 올해의 편한 일터상도 수상했습니다. 회계 공간 조성이 아주 잘 되어 있고요. 건강 1년에 한 번씩 해주는 건강검진도 하고 단체 실비보험이 들어있어서 병원비 부담을 덜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단합대회라고 해갖고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또 외식도 하고 또 문화생활도 즐기며 살아야 된다고 봄, 가을에 또 야일은 다른 데로 나가서 뭐 영화도 보고 뮤지컬도 보고 하여튼 일은 회사가 없어요. 난 너무 좋은 거예요. 설립 9년 차에 접어든 오픈엔지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회사용 표준 사업장으로서 장애인들을 위한 꾸준한 맞춤형 직무 개발, 인력 채용과 직무 교육을 공단과 맞춤 훈련센터에서 지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픈엔지는 직원들의 복지와 일하기 좋은 근로 환경은 타 기업의 귀감이 되고 있어 향후 장애인 표준 사업장을 설립하려는 회사에게 그 노하우를 공유해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률을 회사는 차원으로 해서 회사를 운영하지 않고 있고요. 보다 더 많은 그 장애인에 적합한 일자리를 만들고 직무를 만들어서 더 많은 장애인들을 채용하고자 하는 게 저희 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그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와서 굉장히 자기 개발도 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회사에서 계속 다닐 수 있도록 어떤 지속 가능한 어떤 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백미란입니다. 서울과 부산 등 각 지역에서 2019 지방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2019 지방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부산, 광주 등 17개 지역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가구 제작과 제과, 제빵 등 총 29개 직종에서 3,166명의 지역장애인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펼쳤습니다. 대회 입상자에게는 해당 직종의 기능사 실기시험이 면제되며 올해 9월에 전라북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장애인 기능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대전에서 따뜻함을 나누는 다양한 활동들이 이어졌습니다. 정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에서는 특별한 선물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28일 대전시 동구 용은종합사회복지관에서 둥글게 봉사단이 어르신들에게 장수사진 액자를 전달했습니다. 동물과 교감을 통한 매개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해 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둥글게 봉사단이 무료 장수사진 찍기를 진행했고 사진 액자를 완성해 전달했습니다. 정말 재미있고 친절하고 추억이 남을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사실 많이들 하고 준비들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마무리가 잘 돼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들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 더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둥글게 봉사단은 전국 각지의 취약계층을 찾아 활동 중인 봉사단체입니다. 한편 지난 27일 한국자유총연맹 대전중구 지회에서는 27일 탈북 후 대전에 정착하며 살고 있는 탈북민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상호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 한 60여 분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유총연맹 중구 지회에서 뭐 점심 식사나 간단한 어떤 저희가 상품을 좀 전달을 하고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나눔 활동을 펼치는 이들의 소식이 훈훈합니다. 복지TV 뉴스 정서입니다. 이중현 성악가가 여수에서 첫 번째 독창회를 엽니다. 문화소식 이나현 기자가 전합니다. 다음 달 11일 예울마루 소극장에서 이중현 성악가의 여수에서의 첫 번째 독창회가 열립니다. 이중현 성악가는 순수 국내파 성악가로 뛰어난 음악성과 함께 노숙인으로 구성된 체음합창단 단장으로 유명해 몸소 재능 기부를 실천하는 따뜻한 음악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이태리, 독일, 한국의 아름다운 가곡들과 오페라 아리아, 성가곡, 그리고 로맨틱한 크로스오버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진행됩니다. 행사장이나 많은 곳에서 대중들과 함께 소통하고 대중들 안으로 들어가는 성악가였다가 이제는 대중들을 극장으로 제가 모셔보려고 합니다. 저녁에 오셔서 저와 함께 클래식의 세계에 한번 빠져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꼭 1년에 한 번씩은 제가 정말 우리 대중들과 꼭 그 클래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클래식을 쉽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을 극장으로 제가 한 분씩 이렇게 모시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독창회에서 발생한 수익금과 후원금 중 일부는 노숙인과 독거노인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이중현 성악가의 활발한 활동과 마음을 울리는 멋진 공연들이 계속돼 아름다운 후원 활동이 좋은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이나현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협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남녀노소 모두의 장애인 문화 예술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GKL 사회공헌재단의 후원으로 GKL과 함께하는 제14회 나눔 연극제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8일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에서 열린 연극제의 시상식에서는 대상은 창작 수어 뮤지컬 미세먼지의 핸드스피크가, 최우수상과 우수상은 각각 극단애인의 한다리와 미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극단 소풍의 상업화 문재용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대한민국 보치아 사상 최초로 2019 서울 보치아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선수권 대회가 5일부터 9일까지 올림픽공원 SK 핸드볼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보치아 지역 선수권 대회에는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12개국에서 총 174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벌입니다. 복지TV에서는 대회 주요 경기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하며 7월 9일부터 복지TV에서 녹화 중계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소식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1년 만에 장애 등급제 폐지는 큰 기대를 모은 만큼 그에 따른 염려도 많습니다. 서비스 이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도입한 종합조사표부터 장애 유형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고 또 일부 중증 장애인들은 서비스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만들기 위한 변화가 시작됐지만 장애인 당사자들이 원했던 복지와 정부 정책 사이에는 아직 좁혀지지 않은 거리가 느껴집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